안녕하세요. 건강특강 사회를 맡은 이주성입니다. 오늘도 귀한 건강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은 어떤 영양제 드시나요? 지금 드시고 계신다면 내가 먹는 영양제가 괜찮은 건지 궁금한 분들도 계시고 어떤 영양제부터 드셔야 할지도 망설여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접속 정말 잘하셨습니다. 자, 기초 영양제를 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영양제를 고르는 기준을 쉽게 명쾌하게 알려주실 강현석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강현석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현석이라고 합니다. 일단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영양제 드세요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된 강현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저도 오늘 전달드릴 정보를 굉장히 노력해서 많이 가지고 왔는데 최대한 빨리 그리고 쉽게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15년째 회사원이었던 평범한 회사원이었고요. 네, 중소기업 수출지원 공기업에서 5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 메디컬 대기업 해외 영업 팀장으로 10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15년 정도 회사 일만 했던 평범한 직원이었고요. 그렇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하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동일하실 텐데요. 예,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회사원이고, 내 회사라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회사를 다녔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뉴스킨과의 만남은 사실 저희 아내를 통해서였습니다. 저희 아내가 모 기업의 인사 교육 담당자였는데 벤치마킹을 하러 뉴스킨 본사를 방문하게 됐었고요. 그때 회사 자체에 엄청난 그런 분위기와 실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뉴스킨 제품을 그때부터 조금씩 써보기 시작했고요. 2년 동안 매니아로 지내다가 그때 저와 함께 TR90라고 3년 연속 대한민국 1등 체형 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제품을 통해서 뉴스킨을 저는 처음 접했고 그 결과가 너무 훌륭했고 이런 제품은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러다 보니 뉴스킨 회사 제품 보상을 제 스스로 누구의 말을 듣지 않고 혹은 뭐 유튜버나 블로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제 스스로 이 내용들을 조금 면밀하게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바로 회사에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바로 퇴사를 했고요. 그때부터 뉴스킨 사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시에 제가 회사를 열심히 다니면서 해외여행 놀러 다니던 시절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네, 저 나름대로는 점심시간마다 회사 내에 있는 피트니스도 다녔었고 나는 운동으로 이 정도 나이면 정말 멋있는 30대 중반이야 라고 생각했던 시절이었고요. TR90를 거치고 나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뻐지고 멋있어지고 건강해지면서 지출하는 소비가 소득이 되는 일이라는 사실이 지금도 너무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며 지금은 부부가 모두 전업을 해서 지금 열심히 부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제에 맞게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신진대사라는 것을 저는 조금 강조드리며 시작하고 싶습니다. 신진대사란 생명체가 영양분을 섭취하여 이를 에너지원으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에너지원으로 합성하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일련의 생화학적 반응. 말이 어렵죠. 그냥 쉽게 밑에 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기초 반응. 누구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진대사라는 것이 몸에서 이루어져야 저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하다못해 몸 하나 움직이는 것도 신진대사가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숨 쉬는 거, 눈 깜빡이는 거, 말하는 거, 듣는 거 모든 것들이 신진대사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신진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 몸의 기초부터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몸의 기초는 뭐 여기 모든 우리가 동일하죠. 정자, 난자가 만납니다. 만나고 그 세포가 계속 세포 분열을 통해서 우리가 몸이 조직이 생기고 기관이 생기고 장기가 생기고
그게 이제 몸을 구성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수는 약 30조 개 이상이라고 하고요. 하루에 3,300억 개, 초당 380만 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 순간에도 380만 개씩 매 초마다 이 세포는 계속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몸의 구조적, 기능적 기초 단위가 세포이고, 세포가 건강해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대사 자체가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세포의 구조는 아마 생물 시간 떠올려 보시면 기억이 나실 텐데요. 저렇게 왼쪽 그림과 같이 세포를 조금 단순하게 그렸을 때는 세포막이 저렇게 동그랗게 세포를 감싸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는 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타원형으로 미토콘드리아. 이것도 생물 시간 기억해 보시면 기억이 나실 텐데요.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몸에서 대사를 하는 공장이자 발전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미토콘드리아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저렇게 생겼고요. 여기에 이제 혈관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흡수된 영양소와 산소가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에너지 합성, ATP 합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발생을 해서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보내지는 거고요. 그런 와중에 어쩔 수 없이 우리 몸의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에너지 합성이 일어나게 되면 배기가스와 같이 활성산소가 나오고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신진대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대사 과정을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자면, 소화 흡수, 우리가 음식물을 먹죠. 그러면 장에서 소화 흡수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흡수된 영양소가 혈관을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혈관을 따라서 이동을 하면서 각 기관에 있는, 각 조직에 있는 세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세포 속으로 들어갈 때 이 일련의 대사 과정에서 꼭 필요한, 딴 거 빠지면 안 되고요. 이거는 정말 기초 중에 기초다라고 필요한 영양소가 오메가3, 항산화제, 그 다음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습니다. 이 영양소들이 왜 필요한지는 다시 뒤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포가 이렇게 중요하고 아주 기초적인 거라는 건 알겠는데, 세포의 대사 기능이 만약에 저하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조금 쉽게 설명드리려고 오른쪽에 그림을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저기 들어와 있는 등이 어떤 등인지 아시나요? 네. 엔진 경고등. 네. 엔진에 뭔가 이상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알려주는 엔진 경고등이라는 건데요. 옆에 보시면 또 속도는 어떤가요? 200km가 넘습니다. 여기서 엔진 경고등이 들어왔는데 200km로 계속 밟고 가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겠죠. 뭐 멈추던지 아니면 갓길에 세워서 점검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계속 밟고 간다. 계속 나는 뭐 모르겠어. 엔진 경고등 들어왔어도 난 이거 뭐 상관없어. 그리고 계속 몰고 간다. 목적지까지 몰고 간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가 서겠죠. 예. 더 심하게 고장이 나겠죠. 엔진뿐만이 아니라 엔진에 과열이 생기고 이상이 생기면서 다른 자동차의 기관들에도 균열이 생기거나 망가지는 부분이 나오겠죠. 네, 그거와 동일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 엔진만 딱 끝나고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도 오른팔을 쓰다가 오른팔이 아파가지고 왼팔을 억지로 쓰다 보면 왼팔도 과부하가 생겨서 결국엔 양쪽 팔이 다 아프죠. 그런 것처럼 어느 한쪽이 망가지게 되면 그 다른 쪽을 쓰면서 오히려 그것들도 더 기능이 나빠집니다. 지금 이 성냥에서 불이 첫 부분에 타올랐는데 계속 뒤에 있는 성냥으로 옮겨 붙죠. 예. 우리 몸의 세포의 대사 기능이 떨어지면 각 기관들이 저 연쇄 반응을 겪게 됩니다. 어느 한 군데에서 내 몸이 약한 곳에서 먼저 발현은 되겠으나, 가장 안 좋은 게 발현은 되겠으나 그게 계속 저렇게 옆으로 옮겨 붙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분명히 아까 엔진 경고등처럼 뭔가 우리 몸에서 신호가 보내지고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살이 쪘을 거고요. 어떤 분은 갑자기 염증이 생겼을 거고요. 어떤 분은 자고 일어나도 피로감이 든다거나, 아니면 빈혈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기억이 잘 안 난다거나, 아니면 시력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몸에서 보내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포의 기능이 저하돼서 너의 몸에 이상이 있어 라고 보내는 신호, 그것들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당장 이 부분을 고쳐주셔야 이런 연쇄 반응을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부분을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내 몸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모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를 강의 준비하면서 또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12대 만성질환 환자가 2천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2천만 명. 21년 자료거든요. 지금 2023년이죠.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증가율이 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따졌을 때도 이미 2,400만 명은 넘었을 겁니다. 네. 어마어마한 숫자죠. 예,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인데 2,400만 명이 만성질환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만성질환이라고 하면 보시면 뭐 갑상생 질환, 요새 여성분들 특히 여성분들 많죠. 옛날에는 없었는데 분명히 우리 기억 속에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서 이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새는 너무 흔한 질병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게 증감률에서 1위예요. 1위 우리나라에서. 예. 그다음에 심장질환 공동 1위고요. 정신 및 행동장애 요새 많죠. 소아들도 예, 뭐 이렇게 좀 ADHD 뭐 이렇게 ADHD라고 해가지고 예, 그런 학생들도 많아졌죠. 예, 갑자기. 그리고 만성 신부전증, 신경계 질환, 간 질환, 대뇌 혈관 질환, 악성 질환, 암이라고 합니다. 당뇨병, 관절염, 고혈압, 호흡기, 결핵. 물론 이 질병들이 하나씩 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중복돼서 2천만 명에 집계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이 앓고 있다. 신호를 받고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질병들이 예, 위험 신호로 우리 몸에서 내는 신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질병들이 혼자 오지 않습니다. 당뇨병에 걸리신 분들이 신부전증 많이 걸리시죠. 네, 심혈관 질환 다 걸리십니다. 언제냐가 다른 거지 당뇨병으로 합병증 많이 걸리듯이 모든 질병이 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호에 해당되는 것들은 많습니다. 비만, 아까 말씀드린 비만, 대사질환, 염증성 질환, 심혈관 질환, 자가면역 질환. 자가면역 질환도 많죠. 원래 면역이라는 게 우리 몸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몸을 지키는 게 아니라 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세포가 정상적이지 않다 보니까 우리 몸을 공격하게 되는 게 자가면역 질환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몸에서 보내는 신호이다. 지금 듣는 분들 중에서 만약에 이런 해당 사항이 있으시다. 그러면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더 심각한 질병을 막으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옛날 분들 많은 특히 어르신 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야, 그냥 다 필요 없고 밥만 잘 먹으면 돼. 네, 이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식사만 잘하면 된다? 네, 이 말이 맞습니다. 네, 왜 맞냐면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 지금 이게 1950년대, 60년대 그리고 2000년대, 1991년에서 2000년에 이 양 기간 동안 농작물을 비교해 본 데이터입니다. 일본 과학기술청에서 식품 성분 분석 조사를 했는데요. 2000년대. 그 결과가 지금 보시는 내용입니다. 양파 속 비타민이 B2 경우에는 50년 만에 2분의 1 감소, 토마토 속 비타민 A가 30년 만에 2분의 1 감소, 당근도 마찬가지고요. 3분의 1, 호박 속 비타민 3분의 1, 샐러리 속 비타민 50년 만에 4분의 1, 예, 뭐 아스파라거스 비타민 B2는 반으로 떨어졌고 가지수 비타민도 3분의 1, 뭐 양배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드셨던 50년대, 60년대 이때는 똑같은 과일을 먹고 식품을 먹어도 지금 우리가 먹는 것보다 훨씬 많은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미국 농림부에서 또 실시했던 조사를 바탕으로 그 데이터를 갖고 우리나라 방송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1950년대 사과 철분 포함량을 봤더니 사과 한 개 먹으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26개를 먹어야 됩니다. 네. 똑같은 철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1950년대 시금치 한 단. 한 단에서 내가 흡수할 수 있었던 비타민 C가 지금은 19단. 비타민 C만 19단을 먹어야 돼요. 네. 그럼 우리가 필요한 영양소 흡수하려면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지금.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이게 왜 일어날까요? 이게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환경오염은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토양이라는 것에서 각종 미네랄들이 식물로 올라와서
식물이 이제 열매를 맺으면서 발생하는 것들이 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근데 우리 땅이 안 좋아지니까 환경오염. 그다음에 또 요즘 기억해 보시면은 비닐하우스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사시사철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사시사철 볼 수 있는 과일들이나 식물들 많아졌죠. 그 말인즉슨 식물을 한번 짓는데 예전에는 1년 정도의 휴지기를 거쳐서 다시 식물을 재배를 했다면 이제는 땅은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계속 빠른 속도로 예, 재배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뭔가 영양소를 충분히 보듬기 전에 식물은 계속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게 영양소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예, 될 수가 없고 환경오염은 점점 더 심해지고 예. 땅을 쥐어 짜내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심지어 이걸 빨리 그 다음에 이 해충 없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화학 비료도 쓰고 농약도 쓰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어르신들이 드시던 그 영양소가 아닙니다, 이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양제라는 것을 지금 뭐 거의 대부분이 한두 가지 종류 정도는 거의 드시는 분들이 많죠, 요새는. 그게 다 그렇기 때문에 드셔야 되고 앞으로도 평생 드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드셨던 점심 혹은 저녁 혹은 지금 아직 시간은 안 됐을 것 같은데 야식 이런 것 중에 본인께서 드셨던 식품을 떠올려 보시면 식사를 떠올려 보시면 이게 공감이 가실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고 있는 식사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은 열량은 어마무지하게 높아요. 열량은 어마무지하게 높은데 영양소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뭐 햄버거, 뭐 치킨, 족발, 뭐 라면 또 이게 사진을 보니까 먹고 싶네요. 네. 그렇지만 이것들이 이 엄청난 열량을 내는 음식들이죠. 근데 비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어요. 나는 야채 위주의 식사를 해. 네. 근데 아까 보셨죠? 본인께서 지금 코끼리만큼 야채를 드시지 않으셨다면 야채만 먹는다고 지금 몸속에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그런 이유들 때문에. 네. 그리고 우리나라 식단들이 탄수화물 굉장히 많잖아요. 밥 먹어야 되고, 네. 밥 먹어야 되고, 그 위에 이제 주로 절인 음식들 되게 많고, 나트륨 들어가 있는 음식들 되게 많고, 나트륨 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또 밥 먹고, 네. 이런 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열량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그러니까 덩치는 커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살찐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열량이 높은 음식을 계속 먹고 그 영양소를 쓸 수는 없다 보니까 그 열량이 지방으로 바뀌어가지고 계속 몸에 축적되는 거거든요. 그게 살이 찌는 원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살찌는 사람이 많고 비만율이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영양 섭취 부족자의 비율, 이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우리나라 인구 중에 칼슘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71%. 예. 비타민 C 57%, 비타민 A 43.8, 비타민 B2는 39.4. 그러니까 웬만한 영양소가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절반 이상, 그다음에 칼슘은 3분의 2 이상 다 지금 부족하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거 영양소를 채우려면 영양제를 먹어야 되나? 먹어야 되나? 이 생각들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럼 영양제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지 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천연 비타민, 합성 비타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자연에서 추출된 영양소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 비타민과 미네랄이라는 것들이. 그래서 천연 비타민은 말 자체 그대로 천연에서 끄집어내는 거고요. 합성 비타민은 황물을 이용해서 천연 비타민과 동일한 분자 구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먹었을 때 어, 인체에서 흡수율은 오른쪽에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비교가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자연 물질을 받아들이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네, 신께서 그렇게 만드셨겠죠. 네,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상한 물질들은 안 받아들여야죠. 그래야지 우리 몸이 살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원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흡수율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합성 비타민은 구조적으로 저렇게 동일한 분자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뭐 응고제라든가 이제 왜냐하면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응고제라든가 합성 착색료 뭐 이런 중점제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요. 그래야지 동일한 구조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제가
비슷한 필드에서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홈쇼핑에서 그런 거 많이 보시죠. 막 뭐, 세 달에 혹은 여섯 달에 19,900원, 29,900원. 그런데 기간 동안 3개월, 6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그것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3개월 동안, 그렇게 말씀 안 드릴게요. 한 달에 10,000원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한 달에 10,000원. 근데 그 제품은, 어, 대형 제약사에서, 어떤 중소기업에, OEM을 줘서 그 중소기업 제품인데 대형 제약사의 이름을 달고 나왔어요. 왜냐면 여기서 그런 분들 많으시죠. 이름 유명해서 믿는 회사들 거 산다. 예. 아니면 광고 많이 해서 믿는 회사들 거 산다. 근데 그런 회사들의 대부분의 제약사는 제가 단언컨대 건강기능식품에 해당되는 비타민, 영양제 뭐 이런 것들을 포함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체 개발부터 생산까지 만드는 회사는 없습니다. 예. 제가 감히 어떻게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양제 뒷면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판매원과 제조원이라는 게 적혀 있습니다. 거기 제조원에는 중소기업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중소기업의 그 기술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예. 다만 대형 제약사들이 자기 제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제품이 그 회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명한 소비자가 되시라는 뜻에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판매원이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 이름은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조원은 그 회사 이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제조사에서 사오는 제품이거든요. 이름만 달고. 그렇게 해서 대형 제작사가 사왔어요. 자기네 이익을 붙였어요. 그 다음에 광고는 그 대형 제작사에서 해요. 뭐 유명한 뭐 이름이 비슷한 가수를 쓴다던가 아니면 지금 제일 뜨고 있는 건장한 그런 배우를 쓴다던가 광고를 했어요. 광고를 한 다음에 또 홈쇼핑까지 해요. 여기까지 들어간 비용이 아까 10,000원, 한 달에 10,000원이라고 쳤을 때 여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다 녹아져 있어요. 그러면 그 10,000원이라는 제품이 실제 가격은 얼마일까요? 과연 우리가 이 제품에 어느 정도의 영양소가 나에게 좋은 영양분이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리가 아닐까요? 네.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은 15%에서 20% 최소 그 정도의 마진은 먹을 거거든요. 네. 그 전에 이익을 뗀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원가는 낮겠죠. 그러면 한 달에 뭐 하루에 굉장히 저렴한 비용에 거기에 얼마나 많은 양의 영양소가 들어가 있을지 예. 우리가 당연히 그리고 또 이 기업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게 원래 성질입니다. 그것도 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존립 조건이거든요. 이윤을 추구하고 그 이윤을 환원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게 기업이라는 건데 기업에서 가장 원가를 그러니까 경쟁이 심해졌을 때 원가를 낮추는 곳 그게 원료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료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저렇게 합성 비타민이나 합성 미네랄을 만드는 겁니다. 저게 싼 원료를 쓰거든요. 네.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어떤 제품을 고를 때 이 부분들을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성산소, 아까 미토콘드리아가 대사를 할 때 이렇게 활성산소를 배기가스처럼 자동차 엔진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처럼 내보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는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때 항산화제가 몸속에 충분을 하지 않으면 활성산소가 제대로 제거되지 못하고 이 남아있는 활성산소가 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사과, 공기 중에 오래 두면 저렇게 변색되죠. 예, 변색되기 시작하고 저렇게 오른쪽에 최종적으로는 썩습니다. 이거를 세포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세포가 저렇게 맨 처음에는 아주 투명한 구슬처럼 깨끗하게 있었는데 저 빨간 활성산소들이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양이 찌그러지기 시작해요. 세포벽이 찌그러지기 시작해요.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런 다음에 DNA까지 공격을 하게 됩니다. 세포를 죽여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 대사의 기능이 당연히 떨어지고 세포의 본래의 기능이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활성산소가 무서운 거거든요. 그리고 활성산소는 우리 혈액도 산화시킵니다. 혈액도. 혈액이 산화가 계속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똑같이 혈액 내에서도 독소를 배출하게 되고요. 거기다가 아까 대사산물 뭐 이런 노폐물 혈관을 따라다니는 것들과 중성 지방 뭐 이런 것들과 친구처럼 찰싹 붙어가지고 혈관벽에 붙어요.
그러면 혈관에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겠죠. 그러면 심혈관 질환 당연히 올 거고요. 영양소가 또 구석구석 가지 못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가 여러 부분에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는 오메가3 아까 오메가3도 혈관 건강 관련해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세포 건강 필요하다. 왜 그러면 오메가3를 먹어야 되냐? 오메가3 다 오메가3 뭔가 중요할 거야라는 사실은 아실 거예요. 요새 이 논문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오메가3는. 그런데 혈관 속 중성 지방과 특히 이게 요즘 핫해서 다시 한번 또 오메가3가 집중 조명을 받고 있거든요. 염증을 제거한다.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염증을 제거한다. 이게 또 밝혀지면서 오메가3가 안 그래도 중요했는데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의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가 EPA, DHA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EPA는 혈액을 원활하게 촉진하고 중성 지질을 개선하는 성분이고요. DHA 이것도 우리 어렸을 때도 많이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요. 뇌의 신경 조직과 눈 망막의 주 성분입니다. 뇌를 건강하게 해주는 거죠. 우리 뇌세포는 30살 이후부터는 계속 감퇴하거든요. 그거를 막아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공급할수록 우리 뇌 조직이 건강하니까 뇌질환이 올 확률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시력이 떨어지는, 이 모세혈관 다발로 구성되어 있는 게 눈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혈액순환이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메가3를 먹어줌으로써 혈행도 개선하고, 예, 눈의 주성분이기 때문에, 망막의 주성분이기 때문에 오메가3를 많이 드시면 눈도 시력도 개선이 되죠.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 혹은 노인분들도 꼭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하나 중요한 거는 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내에서 충분히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오메가3는 반드시 외부로부터 섭취가 필요한 불포화 지방산이다. 네, 이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반드시 외부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지를 못하거든요. 충분한 양을. 그래서 이거를 꼭 신경 쓰셔야 되고 왼쪽 하단에 보시면 RTG 오메가3라는 거 요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새 이거는 사실 RTG 오메가는 RTG라는 게 찍혀 있지 않으면 드시지 마세요. 네. 이거는 뭔가 특별하게 어느 회사가 막 특출나다가 아니라 공법 자체가 이미 마지막 최신세대 공법이기 때문에 함량 순도 흡수율을 보완한 RTG 이거 안 찍혀 있으면 당연히 드시면 안 됩니다. 그건 오메가3로서의 역할을 못한다. 더 떨어지는 역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오메가3 섭취가 필요한 이유 아까 제가 세포막 말씀드렸죠. 이 비디오 잠깐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And omega-6s in cell membranes. Around every cell there is a very thin membrane. This cell membrane is made up of these fat. 오메가6와 오메가3는 둘 다 세포막을 구성하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세포막의 오메가3는 DHA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두 지방산은 움직임에서 차이가 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활발하고 빠른 반면 오메가6 지방산은 움직임이 둔하죠. 움직임의 차이는 세포막의 성격에 영향을 주는데요. 세포막의 오메가3 지방산이 충분하면 세포막의 구성물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덕분에 호르몬과 빠르게 반응할 수 있고 포도당과 같은 물질도 세포 안으로 잘 들어옵니다. 그런데 움직임이 둔한 오메가6가 많으면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집니다. 세포막의 구성 요소들이 이동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결과적으로 대사 속도가 둔화됩니다. 네, 보셨죠?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오메가3와 오메가6라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메가3가 떨어지면 저렇게 이동이 쉽게 얘기해서 세포막을 열어주지 못하는 거죠. 영양소가 왔을 때.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영양소가 못 들어오니까.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오메가3가 이만큼 세포 건강에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부터는 그러면 이거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셨다면 다음은 제가 조금 솔루션을 드리는 내용을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초 영양의 최고의 선택으로 저는 저희 그 뉴스킨에서 나오는 뉴스스펜 3라는 제품을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 기초 영양을 채울 수 있는 올인원 제품이거든요. 이 뉴스스펜이라는 말 자체가 라이프 스팬이라는 게 그 수명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근데 왜 뉴스스펜이냐? 라이프를 유스로 바꾼 거예요. 젊음.
젊음을 유지시켜준다 해서 이름이 라이프스팬이거든요. 이 제품이 기획됐을 때 최고의 천연 식물 영양소를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6개의 지역을 쫙 훑어가지고 여기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식습관 중에 제일 건강에 좋은 영양소들을 쫙 뽑아낸 겁니다. 네. 그게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10가지, 9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영양소들을 다 추출해가지고 넣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왜 올인원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 지금 왼쪽에 보이는 뉴스펜을 보시면 까만색 두 알이 오메가3 그리고 흰색 두 알이 그 모든 식물 영양소와 비타민을 가지고 있는 그 두 알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네 알을 아침 저녁으로 드시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저렇게 많은 게 일상생활에 우리가 꼭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거든요. 근데 뉴스스펜이 어디까지 커버를 하느냐? 13종의 13종의 비타민 그 다음에 9종의 미네랄, 9종의 식물 영양소,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코큐텐이라고 하죠. 코엔자임 Q10. 예, 이게 세포 건강에 꼭 필요하고 항산화에도 굉장히 도움되고, 그 다음에 심장의 주요 또 구성 성분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또 그 영양소거든요. 이 많은 것들이 저 네 캡슐을 아침 저녁으로 먹는 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검색해 보셔도 좋아요. 저 정도의 양을 저 식물 영양소까지 왜냐면 요즘 보시면 뭐 그 코엔자임 Q10도 따로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예. 이것들을 다 저 네 알 안에 들어있다. 올인원이죠. 예. 그리고 최고 품질을 위한 최고 선택. 저는 이게 너무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6S 공정이라고 뉴스킨 독자적인 품질 관리 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런 6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제가 이것도 너무 전하고 싶어서 제가 조금 속도를 내서 짧게라도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6S가 뭘 뜻하냐면 첫 번째가 원료 선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재료를 남들보다 먼저 찾아내서 선정을 한다. 그래서 객이라는 열매가 예로 있습니다. 저희 G3라는 주스가 있는데요. 이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뉴스킨에서 이걸로 제품을 만들면 굉장히 항산화에 효과가 있겠다라고 해서 제품을 그 누구보다 먼저 개발했습니다. 예. 근데 요새 베트남에 가면 그 객이라는 것을 광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뉴스킨은 그보다 더 빨리. 그다음에 두 번째가 원료 수급입니다. 최상의 원료 생산지를 찾아서 이 회사는 갑니다. 그 중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시네시스 동충하초라는 원료 물질이 있는데요. 이것도 티벳의 해발 4,000m 고원에서 채취해 옵니다. 굳이 왜 그럴까요? 가장 좋은 원료니까. 그리고 황금 비율을 찾는 건데요. 규격화하는 건데 원료에서 분자 구조까지 다 체크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변에 건강기능식품이 회사도 많고 제품도 많잖아요.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건강기능식품은 제약사처럼 이렇게 뭔가 임상까지 모든 걸 거쳐야 되는 게 아니라 식약처의 허가만 받으면 만들 수 있어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누구나 다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만큼의 품질을 확실하게 개런티하고 그것을 만들고 개발하느냐, 이 차이가 아주 아주 큽니다. 제약사보다도 훨씬 큽니다. 제약사는 10년 동안 한 제품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건강기능식품은 개발이 됐을 때 얼마만큼 기술력을 갖고 나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규격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표준화하는 거. 네 번째가 표준화인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산 건강기능식품하고 부산에서 산 건강기능식품이 똑같아야죠. 예를 들어 개보린을 서울에서 사는 거, 부산에서 사는 거 똑같은 것처럼 제약사가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뉴스킨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가 녹차 8잔만큼의 카테킨이 들어있는 저희가 그 티그린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여기서도 카페인을 0.5% 미만으로 관리를 합니다. 똑같이. 그다음에 안정성 부분, 단 한 방울의 유해 성분도 허용치 않겠다. 뉴스킨의 독보적인 이 문화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70만 갤런 수영장에 저렇게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린 유해 성분도 이 회사는 파악해서 그걸 넘었을 경우에는 절대 출하를 안 시킵니다. 그다음에 기능성 입증 부분이 있는데요. 증명하지 못하면 아까 건강기능식품 회사들이 특별하게 임상 같은 거를 하지 않아도 식약처를 통과할 수준의 임상만 하면 됩니다. 그걸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뉴스킨은 논문만 100만 편 이상을 쓰는 회사입니다. 누가 저렇게 안 해도 팔 수 있거든요. 건강기능식품 회사들은.
그런데 증명을 하고자, 우리 품질을 증명을 하고자 저렇게 합니다. 그리고 파마넥스 제품 중에서는 미국 의사 처방 참고서 PDR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의사들이 처방을 할 때 저거를 참고해서 처방을 합니다. 저기서 만약에 의료사고가 나도 그 의사가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의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검증된 제품들을 싣기 때문에. 저기에 이런 뉴스킨 제품들이 들어가 있는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뉴스스펜도 들어가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한 가지 더 또 얼마나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냐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저기 오메가3 기준입니다. 보시면 가운데 보시면 식약처 기준 규격이라는 게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빨간 네모 박스 안에 파마넥스 기준 규격이라고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카드뮴, 네. 보시면 식약처 기준 규격은 1mg per kg이에요. 파마넥스는 0.005. 이거는 파마넥스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규격입니다. 지금 이 자료를 쭉 보세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그 중간하고 하단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 기준 규격이 없는, 네, 유해 성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식약처에서 이 정도는 그냥 뭐 기준 없이 그냥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파마넥스는 그것조차도 관리를 한다. 네. 오메가3에 해당되는 겁니다. 오메가3 같은 경우에 또 보시면 IFOS라고 해가지고 이 그 어유죠. 어유, PC51. 그 원료 완제품의 유효 성분 안정성에 대한 인증 기관인데요. 이게 제가 또 이거 또 찾으면서 또 놀라운 부분이었는데, 그 뉴스킨에서는 IFOS 그 인증을 항상 받습니다. 오메가3 할 때. 근데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산패도라고 해가지고 기름이니까 공기 중에 노출되면 산화가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썩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산패도라는 게 지금 보시면 빨간색 글자로 IFOS라는 기관의 인증 조건이 제일 까다로워요. 하다못해 뉴질랜드, 호주 청정 지역이라서 이런 거 엄격하게 관리하거든요. 정말 엄격하게. 그런데 우리나라보다는 관리 기준이 당연히 세더라고요. 그런데 총 산화 수치, 이게 어떻게 보면 결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패도 관련해서 결론에는 호주, 뉴질랜드도 관리 조건이 없어요. 네. 근데 IFOS 기준에 꼭 맞춰서 내보낸다. 제일 힘들죠. 미국보다도 더 낮고. 네. 이 정도로 관리를 한다. 그 다음에 NSF 스포츠 인증을 획득을 한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중 유일한 회사입니다. 뉴스킨은 미국 회사인데 저기 인증서에 보시면 뉴스킨 코리아라고 적혀 있죠. 한국 자체적으로도 뉴스킨 코리아 자체적으로 받은 겁니다. 자체적으로. 네. NSF라고 미국의 위생협회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미국 표준협회에서 유일하게 인정하는 인증기관이 NSF인데, 여기서 세계 반도핑 기구에서 금지하는 272개 이상의 약물들이 있어요. 그 약물들 관련해서 이 회사가 어기고 있는지 없는지 다 검사한 겁니다. 이 회사는 제품만 검사하는 게 아니라 제조 시설까지 NSF는 검사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인증을 내줍니다. 어떠세요? 272개.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뭐 유스스펜 그냥 먹고 도핑 검사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몸에 안전하고 위한 성분이 없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거고, 국내 업체 중에 유일하게 최초로 받았던 NSF 스포츠 인증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젊음을 위한, 이거는 정말 정말 중요한데, 에이지락이라는 기술이 뉴스킨이 유일합니다. 유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발됐느냐? 그 아녹스라고, AR녹스라고 하는 그 노화 효소를 발견을 했고요. 그 효소를 잠궈주는데 어떻게 하면 잠궈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연구하다가 뉴스킨과 라이프젠이라는 회사, 그 다음에 스탠포드 유니버시티, 이렇게 스탠포드 대학교가 같이 협업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뉴스킨은 세계 최대의 원료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나라의 최고의 식물 원료들을 알고 있고 파악하고 있는 회사죠. 그 다음에 라이프젠은 세계 유일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로 노화 효소를 잠궈서 젊게 유지할 수 있느냐, 이거를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 검증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라이프젠 회사였고요. 그 다음에 스탠포드 대학교는 그걸 또 임상화시켜야죠. 인체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효과가 납니다. 그거를 또 임상화해서 스탠포드 대학교가 협업을 했고요. 스탠포드 대학교의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스튜어트 김 박사, 이분도 그 호암상이라고 해가지고 그 의료에 있어서는 노벨상 같은 거를 받으신 분이 속해 있는 기관입니다. 네, 그만큼 엄청난 분들이 만든 회사고, 그래서 에이지락이라는 것들은 그
노화 관련 유전자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녹스를 잠금으로써 92% 변화된 유전자 중 94%를 재생시켜주는, 예, 그게 에이지락 기술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48분 안에 효능이 발현되기 시작해서 그게 12시간 간격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스스펜을 드실 때 가급적 12시간 간격, 그러니까 아침 7시에 드셨으면 저녁 7시 이런 식으로 드시면 에이지락의 효능을 적절하게 가장 효과적으로 보실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GRC라는 고든 리서치 컨퍼런스라는 게 있어요. 뭐 이름 어렵죠. 어렵죠. 가장 유명한 과학자들, 그다음에 의학자들이 모이는 이런 포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여기가 재밌는 게 한 번 열릴 때마다 200명의 석학만 초청해요. 200명만. 전 세계에서 신청자들 다 접수받은 다음에 어, 이분이 가장 이 올해 한 해 유능한 그 내용을 했었구나. 그럼 초청받아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초청받았을 때 저런 기사가 날 정도예요. 네, 그 정도로 어마무지한 곳인데, 에이지락이라는 기술이 2010년에 저기에 초청받아서 2010년에 저기 포럼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에 초청을 받아 가가지고 에이지락이라는 것을 저 과학자들 200명의 선별된 과학자들 앞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 정도의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뉴스스펜 3는 비교 불가한 올인원 제품으로 기초 영양을 다지는데,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를 다지는데 가장 유익한 제품이라고 저는 정말 자신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보내셨을 때 5천 원으로 어떤 거를 하셨어요? 내가 5천 원 정도 썼던 게 뭐였더라? 혹시 생각해 보시면 커피 오늘 드셨나요? 예, 커피 가격이 5천 원이 넘죠. 요새. 물론 3천 원, 4천 원짜리도 있지만 5천 원짜리 웬만한 브랜드들은 5천 원이 넘죠. 드셨나요? 혹시 중국집 가신 분 계신가요? 중국집에서 짜장면이 이미 5천 원, 6천 원이 넘죠. 짬뽕도 넘죠. 혹시 드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술 드시고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 네. 술 드신 분들, 술 좋아하시는 분들 더 와닿으실 거예요. 요 소주 한 병, 6천 원. 그 다음에 생맥주 시원한 500cc 한 잔이 5천 원입니다. 저거 갔을 때 저희 뭐 한 잔 먹고 5천 원인데 한 잔 이런 고민 하나요? 솔직히 아니시죠. 그냥 500cc 먹고 떨어지면 또 시키시고 그러시죠. 네. 그 5천 원의 가치, 이 5천 원의 가치를 내 몸을 위해 쓰시는 거는 어떠실까요? 내 몸을 위해 5천 원만 하루에. 그것도 5천 원도 안 됩니다. 4,760원만 나한테 쓴다고 생각하시면 쓰실 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래서 저 엄청난 제품을 저렇게 5천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예, 평생 드실 수 있는 15% 할인 기간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올해 12월까지만. 그래서 기존 가격의 15%가 빠지기 때문에 25,200원의 할인이 있는 거고요. 근데 더 엄청난 것은 이렇게 해서 내가 먹을 수 있어, 유스펜을 평생. 와, 이거 평생 유지됩니다. 15%. 평생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심지어 이 회사는 6개월만 만약에 유지하면 저기 보이시는 인바디 또는 에이지락 부스트, 세계 글로벌 6년 연속 넘버 원인 뷰티 디바이스인 에이지락 부스트 디바이스를 저 두 중에 하나 선택하면 무조건 주겠답니다. 지금 기간에 유스스펜을 선택하신 분들에게는. 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게 가격적으로 29만 5천 원입니다. 29만 5천 원. 그냥 6개월만 딱 드시면 저 두 개 중에 마음에 드시는 것으로 선택하시면 되세요. 저는 6년 연속 1위, 글로벌 1위 오른쪽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더 파격적으로 좀 와닿게 해드리고 싶어서 6개월 동안 나 그냥 내 건강 챙기려고 4,760원 하루 그냥 투자했을 뿐인데 내 몸에. 근데 6개월 아까 유지하면 저 상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그 할인된 가격을 6개월 유지한다라고 계산했을 때 15만 원의 할인을 받으시는 거예요. 6개월만 드셔도. 이게 1년 되면 어떻게 될까요? 2년 되면, 3년 되면.
네, 어마하죠. 꼭 오늘 여기 초대받으신 분들, 우리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후원자분께 꼭 자세한 내용 물어보셔서 이거는 기초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겁니다. 이 외에 각자에 따라서 부족한 영양소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는 후원자분들과 상담을 통해서 보완해 주시면 되고, 이 뉴스스펜이라는 것은 꼭 기초 건강을 위해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신 강현석 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